오늘 직선의 방정식 한번 개념 정리하고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방정식이 뭐야?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리고 x 값에 따라 또는 y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거지.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전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이거 집합 비호긴 하지만 1차 함수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1차 함수는 얘들아 어떤 형태로 나와야지 1차 함수라고 얘기해? y는 ax 플러스 b, 이때 a가 0이 아니다 이런 걸로 나와야 우리 1차 함수인 거잖아.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여기 있는 a가 0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얘가 0이면 어떻게 나오겠어? 얘가 0이고 b가 0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직선인 거야. 어떤 직선이야? x축과 평행한 직선인 거야. 우리 많이 다뤘었던 거잖아. y는 2 하면 이거 뭐야? 좌표 통상에 x가 무슨 값이든 간에 y 값은 2만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게 우리는 y는 2, 0의 직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또는 a가 0은 아닌데 b가 0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됩니다. 얘는 y축과 평행선인 거지. 어떤 식인가요? x는 이런 식이고. 이거 다 직선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1차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고 둘 다 0이 아닌 상황에서야 비로소 이 꼴이 되는 거야. a도 b도 0이 아니면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늘 첫 번째 관건은 자, 직선의 방정식 중에 a도 b도 0이 아닌 상황인 거야. 즉 y는 어떤 꼴? mx 플러스 n꼴이 가능한 거예요. 1차 함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자, 첫 번째 상황 기울기가 n 그 다음 x1, y1 지면은 직선. 자, 우리 여기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x의 개수? 기울기야, 기울기. n이 의미하는 건 뭐야? y 절편. 그러니까 그러면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당연히 y 절편의 뜻이 뭔데? 이게 내가 물어보는 사람 100명이면 한 99명은 그렇게 돼요. 너희들 중학교 때 x절편을 y가 0일 때라고 배웠어? y절편이 x가 0일 때라고 배웠어? 근데 정확한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y절편은 y축을 지나는 점의 y 값이야. x절편은 뭐야? x축을 지나는 점의 x값.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x축인 거니까 y값이 0인 거가 되는 거지. x가 0이요 라고 얘기하면 뭐 x는 0이요 뭐 어쩌라고, y가 0이요 뭐 어쩌라고. 그거는 뭘 물어보는 거 같냐면, 야근아 너는 학교가 어디니? 그래 서산에 있어요. 뭐 이런 식인 거야.
넌 키가 몇이야? 그랬더니 전 다현인데. 틀린 말은 아닌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야. 정확하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기울기가 나왔으니 첫 번째 십자성을 해보자고. 십자성. y는 mx. y 절편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n이라고 쓸 거야. 근데 선생님이 눈에 강조했었던 부분이 얘를 뭐 한다고 그랬지? 지나간다, 위의 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근의 성질을 갖는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기억나요? 대입해요. x자리에 x1, y자리에 y1을 대입하면 y1은 mx1 플러스 n이 되니 n은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 n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작성이 y가 되는 거지.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자, 얘를 정리해보면 결국 어떤 식이 되냐면 우리 봐. 가장 중요한 거야. y 마이너스 y1은 m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식이 작성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인 거니까 x의 개수를 m이라고 잡아준 거고요. 지나는 점일 때 y, y-1, x, x-1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y-3은 기울기 곱하기 x-1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야. 정리해줘야지. 오케이? 두 번째는 결국은 너희들이 x절편, y절편 구하는 과정을 알고 있단 말이야.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 뭘 대입한 거야? 0을 대입했던 거고. 맞아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가 됐다라는 거야.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직선에서는 두 점만 존재하면 기울기 값이 무조건 나오게 되냐고. 얘가 뭘 만드는데 참 a, 0이고 얘는 0,b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증가량. 여기에서 요거를 뺐다면 0에서 b를 빼면 되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플러스 y절편 b가 되는 거지. 맞니? 내가 요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그럼 얘를 넘겨볼게. a분의 bx 플러스 y는 b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a도 b도 0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b로 나눠볼게. 그럼 뭐가 되겠냐? a분의 x b분의 y 1. 되게 간단하고 멋있지 식이. 그럼 여기에다가 x에 0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y절편 b가 나오는 거고 y에 0을 대입하니까 x절편 a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니? x절편이 2 y절편이 3 이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 바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 이거야. 2분의 x 3분의 y는 1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물론 얘를 정리하면 y는 거시적으로 정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겠지.
직선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야. L과 M이 겹쳐 있는 거고 얘는 L, M인 거고 얘는 L, M인 거고 얘는 L, M인 거야. 이 상황 말고 다른 상황이 있을까요? 얘들아? 두 직선이? 두 직선이 만나지 않거나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근데도 독특하게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상황이 이 상황밖에 없어.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사실 이거 다 다뤄왔던 건데 정리를 해보자고. 자, L이라는 직선이 형님 AX 플러스 BY는 C라고 잡고요. M이라는 직선을 A-X 플러스 B-Y는 C-라고 얘기해볼게요.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뭘 판단할 거냐면 첫 번째 일치한대. 두 직선이 일치한대. 얘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일치하는 데는 무수히 많은 거야. 맞아? 근데 직선과 직선뿐만 아니라 모든 그래프상에 만나는 점은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방정식에 해야 해. 그럼 얘하고 점이 무수히 많이 나왔다는 건 식 자체가 정확히 일치해야지. 뭔 말이냐면 하나가 y는 x 플러스 1이래. 다른 직선은 x 플러스 1이래. 얘네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만나는 교점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두 식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별거 얘들아 얘를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y는 마이너스 a분의 아니 b분의 ax 마이너스 플러스 b분의 c. 얘는 y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x 플러스 b 다시 분의 c 다시. 근데 얘네 둘이 일치한다고?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표도 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낭비야. 한 가지만 보여주면 결국 얘하고 같다는 얘기가 b분의 a와 b 다시분의 a 다시가 같다는 얘기 아니니? 그럼 내가 얘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a 곱하기 b 다시와 a 다시 곱하기 b는 서로 같을 건데 자 a 다시를 이쪽으로 보내볼게. 그럼 a 다시 분의 a가 될 거고 b 다시를 이쪽으로 보내면 b 다시 분의 b가 같다는 거야. 뭘 얘기해 주는 거냐 이게 이거분의 이거와 이거분의 이거 x의 개수끼리 나누고 y의 개수끼리 나눴을 때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쟤를 이렇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얘 y절편이 같다는 건 뭘까? 같다는 거야. b분의 c b 다시 분의 c 다시. 응? 이게 같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b 다시 분의 b는 c 다시 분의 c와 같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 둘이 같다고 그랬는데 얘는 또 c 다시 분의 c와 같다고 얘기했으니 x끼리 나누고 맞아? y끼리 나누고 상수항끼리 나누는 게 전부 다 같으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거 봐봐. 그럼 이 상황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불러? 평행한 거잖아. 평행하면 뭐가 같아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y절편이 다르겠지. 그럼 얘네들끼리 나눴을 때 a-분의 a와 b-분의 b는 서로 같아야 되는데 c-분의 c는 서로 다르면 되는 거야. 평행한 상황은 a-분의 a와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가 서로 다른 경우가 평행을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만난다는 거는 얘들아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A-분의 A와 B-분의 B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요걸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상황 아주 중요한 상황인 거지. 두 직선이 서로 식으로 만난다는 거야. 다 알고 있나? 다양한 뭐야?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우리 다 몬스트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재혁이 몬스트 한 바퀴 돌아봤어? 안 돌았어? 그럼 돌아본 사람 대답 좀 해줘. 두 직선에 응? 뭘 곱해? 그렇지.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얘들아.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내가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수직인 거야, 지금. 맞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쟤네들을 평행이동 시켰어. 평행이동이라는 게 뭐야? 모양이 바뀌어? 모양 안 바뀌지? 평행이동 하는데 기울기가 바뀌어? 안 바뀔 거 아니야. 요 하얀색 요 놈을 평행이동 시킬 건데 어떻게 평행이동 시킬 거냐면 원점을 지나게끔 평행이동 시킬 거야. y는 mx 됐어요? 요것도 평행이동 시키는데 원점을 지나게 평행이동 시킬 거야. y는 m-x 이렇게 써도 얘는 여전히 90도인 게 자명하지. 그럼 요 부분은 확대할게. 기울기만 나는 관찰할 거니까. 자, 이 상황이 됐는데 짝!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되니? 직각삼각형이 되버리지. 그럼 뭐가 떠올라? 피타고라스가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1이라고 보자고. 1, x가 1. 그럼 이 좌표는 뭐가 될까? 1, m이 되고 이놈의 점의 좌표는 뭐가 돼? 1, m 다시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요놈의 길이는 몇이야? 길이는 음수가 나와 안 나와? 자, 아파트가 있는데 난 6층에 살아. 지하 2층에 차가 있어. 그럼 나하고 지하까지 몇 층이냐? 그래, 똑같은 원리인 거잖아. 길이가 몇이냐고. 너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6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라고. m에서 m 다시를 뺀 게 길이야. 됐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너희들 지난 시간에 봤단 말이야. 뭐야? 루트. 이거 0,0인 거란 말이야. 맞아요? 1에서 1, 0,0의 제곱, m에서 0,0의 제곱. 얘는 뭐야? 루트? 1 플러스 m 다시 제곱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놈 제곱하고 요놈 제곱하고 더하면 요놈 제곱 돼야지. 제곱하면 1 플러스 m 제곱. 제곱하면 1 플러스 m 다시 제곱은 얘 제곱하면 m 제곱 마이너스 2mm 다시 플러스 m 제곱 다시 제곱. 됐어요? 여기 m 제곱 날라가. m 다시 제곱 날라가. 이 m 다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결론 m과 m 다시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자 봐봐. 어떤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y는 ax 플러스 b고 y는 a-x 플러스 b 다시는 이렇게 있는데 얘는 수직이래. 그럼 너희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a 곱하기 a 다시는 마이너스 1이겠네. 맞지? 이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이제 받아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저렇게 1차함수처럼 간단하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자, 2x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다. 다음 여기
3x 플러스 ay 마이너스 1은 0이다.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더니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라고. 자, 봐봐. 다시 한번 문자로 선생님이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표현하면 y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거였지? 다른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라는 건 직선의 방정식 1차함수로도 나타내면 이런 식이 되겠지? 얘네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맞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서 쓰지 말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야. 얘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자, AA-와 마이너스 BB-는 서로 같은 거예요. 양면에 BB-를 곱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니? AA-와 BB- 더하면 0이 돼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수직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야. 뭐 한 거니?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면 0이 돼야 돼.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0이면 수직 관계인 거야. 마이너스 3 바로 나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를 또 저렇게 하고 저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알겠어요? 교재에서 보면 오늘 일단 문제 풀이하기 전에 이렇게 개념부터 설명할 건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지 않은 게 이 교재에서는 자세한 질문은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공통성 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것 중에 하나야. 자, y는 이렇게 써볼게. mx 마이너스 x 플러스 왜 이렇게 써? 자, y는 m에 x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몇인 줄 알아? 기울기는 m이에요. 아니 m이 몇인지 아냐? 모르지. 아니 뭐 어려운 거 모르잖아. x의 개수가 m이 거니까 m이 기울기인 거야. 근데 기울기 값이 3이야 5야 7이야.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냐고. m은 몰라. 그런데 내가 한번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볼게요. m과 관계없이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라는 생각인 거야. 요거 딱 써주니까 이거 뭐가 딱 떠오르니? m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즉 m에 대해서 정리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지. 맞아요? m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만족하기 위한 항등식이 되어버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와는 상관없이 1,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얘는.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 1,2 얘가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 이렇게 지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점은 지난다는 거야. 알겠어요? 요거를 응용하는 문제가 이 교재에서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냐면 일단 공식을 이용해야 돼. 공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들아 수학에서 이르는 거리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여기 있고 어떤 직선이 여기 있거든? 저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이 점에서 직선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맞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직선의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직선까지 거리가.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거리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 최단 거리다. 수선의 가르는 거.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 거리 디스턴스, 거리를 구하라.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 풀어가는 과정이 이거야. 내가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볼게. 2x 마이너스 4라고 써볼게.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1,2.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얘를 구하래. 그럼 어떤 게 딱 떠올라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떠올라야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얘의 점은 아니까 이 점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네 두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수직관계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야? 기울기가 2잖아.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결정되는 거야. 근데 어느 점을 지나?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얘는. 그래서 그럼 y 마이너스 2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두 직선을 표현해준단 말이야. 두 직선의 뭐야 얘가? 교점이지. 그 교점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 연립하면은 교점 나타낼 수 있겠지? 오케이? 얘네 둘이 같대. 2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양변에 2 곱해볼까? 4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 5x는 11 아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교점이 5분의 11, 5분의 22 마이너스 5분의 21, 5분의 2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이쪽에서 이거 뺀 거의 제곱 5분의 16의 제곱 플러스 5분의 어차피 마이너스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8 여기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매번 하면 또 귀찮다 이거야. 맞지? 아까와 같은 원리가라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0을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고쳐서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화한 거라고. 어떤 공식이냐? 잘 봐.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드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점 어떤 x1, y1이라는 점을 두는 거지. 맞아요?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이거 기울기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무엇이? a분의 b인 직선. 그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찾아.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근데 공식을 구해보니 무한 과정을 설명하면 지금부터 한 20분 걸려. 너무 아까워 시간. 그래서 공식을 외워놓으시면 돼요. 근해 공식처럼. 근해 공식 까먹었어? 까먹을 예정이야? 고3 졸업하기 전까지 까먹으면 안 돼? 마찬가지야. 고3 졸업하기 전까지 계속 나올 거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c다.
절대값이 들어가는 이유는 범위는 음수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있잖아. 쟤를 이쪽으로 끄집어 와서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2x-y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되고 마이너스 1,2라고 되는 거야. 버리 그대로 근해공식을 받아서 넣어봐. 4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면 돼. x 제곱. 절대값에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요거랑 요거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요거 써보니까 마이너스 4. 아 얘는 루트 5분의 8이구나. 간단하다는 거지. 잘 활용하세요. 점과 직선 사이에 버린 거야. 매우 근해 공식 정도 파워가 있는 공식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알겠어? 공식은 근해 공식으로 사용할 줄 알아? 사용 못해? 제가 사용할 줄 알아?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요. 헷갈리지 않았었어? 지금은 헷갈려? 무슨 거야? 연습하세요.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자 그러면 교재에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스텝 1, 2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1, 2 다 중요한데 너네들한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스텝 1이 너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스텝 1도 못 푸는데 스텝 2 풀어봐야 너무 조용이야? 맞지? 그래서 스텝 1, 2 선생님이 웬만한 건 다 풀어줄 예정인데 스텝 1 꼭 스스로 문제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해 주시고 스텝 2도 공부하세요. 하시라. 공부하라고. 자, 54번 문제 한번 내가 5가지 한번 쫙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봐봐. 자, 5, 마이너스 4가 있고, 자, 5,4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맞아? 생각해봐. 기울기 자체가 뭐라고 그랬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그랬잖아. 그 x 증가량 5에서 5 빼면 분모가 뭐가 돼버려? 0 되잖아. 이 경우가 있어? 분모가 0일 수 있니? 합리적인 의식이 들지. 이거는 그러면 이거 y는 어떤 꼴로 나타낼 수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좌표 평면에 점만 찍을 줄 알면 5, 마이너스 4 어디겠니? 5, 마이너스 4 됐어요? 얘는 5,4 그럼 두 직선을 점을 이으면 직선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얘는? x는 5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문제를 이렇게 변형해 볼게요. 자, 5,4가 있고 마이너스 5,4가 있어. 얘들아 이거 직선 이건 이상할 게 없어. x 증가량이 몇인데? 10이잖아. 5에서 마이너스 5 빼면 10이잖아. y 증가량은 몇인데? 그럼 기울기가 0인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가 뭘까? 평평하다는 얘기인 거라고. x축하고 평행선인 거야. y는 4가 돼야지. 됐어요? 아니 기울기가 0인 거니까 x 4가 돼야죠. 두 번째 문제. 자, 1, 마이너스 2를 뭐한대? 지나고 y축에 수직이래. 얘들아 y축에 수직인 직선 어떻게 되냐? y축이 뭐야? 이거 아니야? y축에 수직이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게 뭐야? y는 머시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y는 마이너스 1은 된 거지.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줘야죠. 세 번째. 자, 기울기가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데 이거 연습을 충분히 하면 바로 나온다고. y 플러스 2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2. 이거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다 써주면, 자, 기울기가 m인데 a, b를 지난다.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y에서 b를 빼고 기울기 곱하기 x에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야. 연습해야 된다고 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봐봐. 4번은 두 점이 나왔어. 4번에 3, 마이너스 2가 있고 1,8을 있어. 얘들아, 두 점이 있다는 건 직선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두 점이 있으니까 직선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울기를 항상 먼저 찾을 생각을 하라고. 기울기 몇이야? 3에서. 이것도 잘 들어, 얘들아. 높아지면 얘기하는 거야. 내가 3에서 1을 뺐거든? y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마이너스 2에서 8을 빼니까 같은 방향에서 빼주는 거라고. 어떤 학생 3에서 1 뺐어? y는 8에서 마이너스 1 막 지멋대로 빼. 아니라 같은 방향이다. 알겠어요? 3에서 1 뺐어. 마이너스 2에서 8 뺐어. 2분의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지. 맞아요? 두 점 중에 뭐가 더 간단해 보여? 9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나는 이게 더 간단해 보이거든? 그럼 이 3번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오면서 1,8을 지나는 실선인 거라고. y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식인 거야. 됐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 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건데요?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정리해보세요. 똑같은 직선이에요. 알겠어? 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15. 15에서 2 빼니까 13. 이거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8 넘으니까 플러스 15. 똑같다고. 그러니까 두 점 중에 좀 더 간단한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5번. 이제 5번에서 이제 앨범 오는 분들이 있어. 자, X축과 양의 방향 이루는 각이 60도. 근데 1,4를 지난데. 자, 기울기 자체가 뭐라고 그랬었지?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맞아요?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뭘 배웠으면 탄젠트라는 걸 배웠어. 탄젠트의 정의가 뭐야? 밑변분의 높이야.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야. 근데 얘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야.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가 1,4 뭐 이런 얘기인 거라고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뭘까? 어느 상황에서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밑변분의 높이 하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는 거고요. 지금 탄젠트 60도가 뭐가 의미하는 건가요? 기울기인 거야. 그럼 탄젠트 60도 몇이야? 10이야. 루트 3 y 마이너스 4는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이걸 정리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잠시